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족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 교재는 그 미국 은퇴설계 이 책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45페이지입니다. 유족연금이요. 유족연금은 말 그대로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을 받고 계시던 분이 사망을 하게 되면 유족들에게 연금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유족이 누구냐는 것을 정해야겠죠. 유족은 기본적으로 배우자 그리고 어린 자녀입니다. 배우자와 어린 자녀. 배우자는 9개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한 배우자를 말하고요. 어린 자녀는 18세 이하의 자녀를 말합니다.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으면 19세 이하 자녀까지 포함을 하게 됩니다. 그럼 유족의 정의를 했어요. 그럼 얼마를 받나요? 배우자는 사망하신 분이 생전에 받던 소셜연금 금액의 100%를 받고 자녀는 그 금액에 그러니까 사망한 분이 생전에 받으시던 소셜연금의 75%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망하신 분이 자기 소셜연금을 많이 받기 위하여 70세에 수령을 시작하셨으면 기본 연금 PIA보다 132%를 많이 받은 그 금액을 배우자가 받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일찍 받으셨으면 한 정상적인 은퇴 연금의 75%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62세에 시청을 하셨으면 그 금액을 배우자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족연금을 생각하시면 본인의 그 은퇴연금을 좀 늦게 받으시는 것이 사망한 후에 남아있는 유족들을 좀 배려하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그럼 유족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는 60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은퇴연금이나 배우자 연금은 62세부터 받을 수 있었는데 이 유족연금은 60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유족이신 배우자가 장애를 갖고 계시면 50세부터 받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그 소셜연금은 일찍 받으면 조금 듭니다. 일찍이라는 것은 정상 은퇴 나이보다 일찍 받으면 그렇죠? 그래서 60세부터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66세 받아야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받았던 연금을 100% 받는 거예요. 배우자인 경우에. 근데 60세에 받기 시작하면은 그 생전에 받았던 그 연금의 71.5%만 받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계속 받기 시작하면 평생 71.5%를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출발을 그때 하시지 않으시고 정상 은퇴 나이 66세에 시작하시면 돌아가신 분의 연금액, 수령하시던 연금액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근데 더 받아야지 그러시면서 유족연금을 70세부터 받기 시작하게 되면 큰 손해를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유족연금은 정상 은퇴 나이 이후로 수령 시기를 늦춰도 유족연금 금액이 증가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못 받았던 거 안 돌려줍니다. 6개월까지만 소급해서 줄 뿐입니다. 그리고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은 배우자, 자녀인데 만약에 어린 자녀가 3명, 4명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배우자가 있어요. 배우자 100% 받고요. 어린 자녀 1명당 75%씩 받아요. 그러면
토탈 그 가족의 토탈 받는 연금액이 돌아가신 분의 연금의 뭐 3배, 4배 정도 될 수 있겠죠. 이론적으로. 그래서 이 가족당 한계가 있습니다. 가족당 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한계, 그 리밋이 있는데 그것이 통상 돌아가신 분이 받던 연금의 150에서 180% 정도로 책정이 됩니다.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거는 그 이혼한 배우자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혼하신 분은 돌아가신 분과 1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하셔야 되고요. 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60세 이전에 재혼을 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받는 금액이나 그런 거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지금 돌아가신 분의 현 배우자나 이혼하신 배우자나 유족연금 받는 방식, 금액 다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분이 소셜연금, 은퇴연금을 3,000불씩 받고 계셨어요. 매달. 그러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현재 배우자가 3,000불을 받습니다. 유족연금으로. 그리고 전에 이혼하셨던 전 배우자도 3,000불씩 유족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근데 약간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지금 돌아가신 분의 유족연금을 받을 때 그 예를 들어서 부인이라고 할게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부인이 지금 생존해 계신다고 할 때 그 부인도 또한 소셜연금을 납부하셔서 부인 본인의 은퇴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될 때가 문제입니다. 그러면 배우자 연금은 둘 중에 큰 걸 준다고 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63세에 제가 제 본인의 은퇴연금을 신청하든 또 배우자 연금을 신청하든 그 신청하면 다른 연금, 배우자 연금 신청했으면 나의 은퇴연금, 은퇴연금 신청했으면 나의 배우자 연금을 계산해서 둘 중에 큰 금액을 주고 맙니다. 그걸로 금액이 결정되는 거예요. 배우자 연금은. 그죠? 그래서 배우자 연금을 신청하면 본인의 은퇴연금을 신청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나와서 그 시점 이후로는 은퇴연금이 그 수령액이 증가되지 않습니다. 취입세가 돼도. 그냥 그때 받았던 금액이 그냥 그걸 끝이에요. 끝입니다. 끝. 배우자 연금을 받았지만 그 배우자 연금이 곧 은퇴연금을 받은 거랑 동일한 거예요.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이 유족연금은 각각입니다. 물론 말 안 하면 두 개 같이 해버려요. 소셜사무소에서 유족연금을 신청하면 그냥 두 개, 유족연금하고 본인의 은퇴연금 둘 중에 큰 금액을 지급하고 두 개 다 적용한 걸로 그냥 처리해버려요. 그러지 마시고 유족연금을 신청하실 때 또 본인이 그 자신의 은퇴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유족연금이 얼마고 내 본인의 은퇴연금이 얼마인가 를 계산해서 66세까지는 본인의 은퇴연금을 받고 또 66세부터 7세까지는 유족연금을 받고 70세부터는 본인의 은퇴연금을 받고 뭐 여러 가지 조합입니다. 여러 가지 조합을 해가지고 자기한테 맞는 경우를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60세부터 시작하게 되면 유족연금을 다 못 받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60세에서 66세까지 6년을 기다리면 유족연금하고 내 연금하고의 그 변화가 어떻게 될까? 또 70세까지 기다렸을 때 각각 연금의 변화가 어떻게 될까? 이것은 자기가 그 계산을 정밀하게 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을 또 뭐 본인이 하기 어려우시면 주위의 전문가 분과 상의해서 최적의 답을 찾으셔야 돼요.
부부가 공동으로 부부가 각각 일을 해서 각각 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자격이 있는 경우는 언제 각각 본인의 은퇴연금을 신청할 건지, 배우자 연금을 신청할 건지, 한 분이 돌아가시면 유족연금을 어떻게 신청하셔야 될 건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기술적인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하여간 좀 잘 생각하셔서 본인에게 가장 적당한 방법을 찾으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한국도 유족연금이 있는데 한국은 수령자를 한 명으로 제한을 하고요. 유족연금 금액은 사망자가 받던 연금의 40에서 60% 내에서 결정이 되고요. 뭐 조금 복잡한 디테일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건 책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 명심하셔야 될 것은 은퇴연금, 배우자연금, 유족연금 모두 정상은퇴 나이, 여기서는 저희가 66세라고 하기로 했죠. 정상은퇴 나이 이전에 소득이 일정 규모가 넘으면 각 연금에서 그 금액 넘는 금액의 약 반 혹은 3분의 1을 차감하여 지급된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상 은퇴 나이 이전에 받으시면 연금 금액 자체가 줄고 또 소득이 있으면 소득의 일정 부분이 차감될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